잘 아시지만 우리나라가 급작히 잘 살게 되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서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잔고장이 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암이고, 암은 이제 통계에 따라 보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부부가 살다 보면 둘 중에 하나가 암에 걸립니다. 그 중에 반을 고쳐서 넷 중 하나가 죽기 때문에 우리 제일 앞에 선생님 자녀가 몇 분이세요? 하나. 그 옆에는요? 둘이요. 사모님 살아 계시고요. 예. 그럼 선생님 댁에서 이제 우리 통계로 보면은 사모님하고 자녀 둘하고 네 식구 중에 하나가 암으로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야 됩니까? 선생님이 돌아가셔야죠. 대한민국 남자는 이런 질문을 하면 100% 곧바로 내가 죽어야지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 자녀는 아니고 내 부인이요 하는 순간 사회적으로 매장돼서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흔한 게 암이고 남자들한테 서글프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조금만 지키면 70%가 예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암을 예방하고 여러분 가족들이 건강하게 살기 바랍니다. 설명이 조금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슬라이드가 아마 한 200장 될 겁니다. 그러면 설명을 하면서 하면 좀 재미나긴 하지만요. 일단 재미가 없어도 내용을 좀 많이 전달하는 의미에서 빨리 지나가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66년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67년에 대학을 들어가서요. 73년에 졸업하고 계속 서울대 병원에 근무하는데 중간에 3년간 군대 생활과 미국 연구 생활 2년을 빼고는 쭉 서울대 병원에 근무하겠지만 중간에 6년간 국립암센터 초대면 2대 원장으로 불려나가서 이걸 세계 최고의 암센터를 만들었고, 금년 4월에는 정부에서 그동안 58년도에는 68년까지 스칸디나비아 3국이 운영할 때는 아시아에서 가장 좋은 국립의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공무원 체계로 딴 데 발전에 비해서 투자가 미진하고 경직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낙후돼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금년에 이제 한 10년 걸려서 법인으로 전환을 시키고 이 공무원들을 전부 법인체로 바꾸면서 저를 초대 원장님 이사장으로 정부에서 좀 계속 연락이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6년 전, 3년 전에도 저보고 맡으라는 걸 제가 피하다 이번에는 법인화가 됐기 때문에 이걸 맡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잠자는 조직을 지금 흔들어 깨워가지고 아침부터 여러 가지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국립암센터는 제가 89년에 만들자고 건의를 해가지고 10년 끝에 이제 개원이 됐고요. 서울대 제가 암연구소장 5년 시절에는 이건희 회장께 4천만 불 기부받아 서울대 암연구소를 세계적인 건물을 지어서 그 속에 제 실험실도 7층을 쓰고 있고, 또 암정복 10개년 계획을 95년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국가 어떤 플랜이 여러 사람들의 머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이거는 제가 머리를 짜가지고 플랜을 해서 복지부를 설득하고 정부와 국회와 청와대와 총리실을 설득해가지고 96년부터 암정복 10개년 계획을 짜가지고 실행하게 지금 2기가 진행되고, 이것 때문에 암연구사업 또 암법이 2003년에 나오고, 일본이 도와달래서 일본말로 번역해 보내줬던 일본의 암법이 2007년에 나왔고, 암검진사업 전 국민 보험 부과기준 50%를 안 넘는 사람을 나라 돈으로 5대 암검진을 해주는데, 직장가입자 같으면 한 6만여 원, 지역가입자 같은 7만여 원이 대개 보험료 보험의 50%인데 여러분 보건소를 통해서도 연락이 갈 겁니다. 5대암 검진을 하고 있고,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께 업무 보고를 드릴 때 2000년 과천에 오셨을 때 보고 드리고 2000년 청와대에서 보고 드려가지고 5대암까지 확대를 해서, 또 지역암센터는 200억씩 투자된 전국의 9군데 지역암센터를 설립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암 관리가 일본이나 미국을 능가한 첨단 최고의 금메달을 딴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저는 굉장히 보람 있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암 걸렸을 때 절대 미국이나 일본에 가서 돈 뺏기고 손해보고 오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미국과 비교하면 모든 암 치료 성적이 전립선 암 하나 빼고는 우리가 월등히 앞서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말할 게 많지만 하여튼 초라한 취임 의식을 하고요. 이때 왜냐하면 암센터 설립 과정이 10년간 국가에서 복지부 공무원들 스스로 암적 존재라고 그랬답니다. 돈은 들어가는데 개원도 못하고, 그때 제가 불려나가가지고 이제 취임하는 날 아무도 외부에서 못 부르고 복지부 과장 하나 와가지고 초라한 취임을 한 겁니다. 제가 암센터 설립 그 목표를 어떻게 정했냐, 우리 국민들이 암으로 죽는데 암으로 안 죽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치료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암에 안 걸리게 하는 거다. 그래서 암 발생률을 낮추고 사망률을 낮추고 암내질을 높인다. 이제 이렇게 했고요.
암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복잡한 슬라이드인데 그냥 짧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의 뱃속을 보면 자궁, 나팔관, 난소가 있고 난자는 좁쌀알이 한 10분의 0.1mm 되는 것이 생리준에 배란돼서 나팔관을 타고 내려갈 때 남자들이 이 질에다 사정을 해놓으면 정자가 꼬리치고 올라가서 난자를 뚫고 들어가면 수정란이 되고 이 남자의 정자의 머리 부분은 남자의 씨입니다. 여기에는 이 세포 속의 핵 속의 염색체라는 것은 2m 되는 유전자가 압축된 것이 염색체인데 이 속에는 정자를 통해서 온 30억 개의 부호, 난자를 통해서 온 30억 개의 부호, 즉 30억 쌍의 유전 부호가 들어있습니다. 유전 부호는 한글과 똑같은 암호입니다. 이 세 가지 부호가 하나의 뜻을 갖고 있는데, 즉 아미노산을 표시합니다. 이 아미노산 입자를 뭉쳐놓은 것이 고깃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기본은 이 30억 쌍의 부호, 요 세 가지씩 하나하나가 다발이 돼서 어떤 신호를 보냅니다. 이 부호 때문에 이 부호가 30억 쌍의 고유한 부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얼굴이 같지 않고 자식을 낳으면 자기 부호가 자식한테 내려가서 자기 닮은 애가 나옵니다. 그다음 1%가 바뀌면 원숭이 새끼가 되고 10%가 바뀌면 쥐새끼가 됩니다. 우리 얼굴 조금 다른 건 1%가 아니라 0.1%도 아니고 너무너무 조그만 차이 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다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이제 애를 낳으면 이 정자나 난자를 통해서 자기의 고유한 부호가 내려가서 애를 낳기 때문에 마누라가 아기를 낳으면 반드시 남편 닮은 애를 안고 나와야 됩니다. 애를 낳는데 뭐 한약 독하게 먹었다고 뒷집 남자 닮은 애를 안고 나온다든지 뭐 저 동네 닮은 애를 하고 나온다 이러면은 이건 한약을 독하게 먹어서 이렇게 얼굴이 딴 사람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유전자라는 건 아주 고유하거든요. 옛날에 어른들은 다 알았던 겁니다. 왜 팥 심었는데 콩이 났지? 씨도 좋겠다. 이게 말하면 바람 폈다 이거죠. 그죠? 이 유전자가 어떤 역할을 하냐. 이 세포가 이제 이렇게 돼서 수정란이 60조 개로 풀어난 게 우리 몸입니다. 60조 개의 이 세포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똑딱한 1초 동안에 50만 개가 내 몸에서 사라지고 새로 만들어집니다. 하루에 한 500억 개 이상이. 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대장암을 수술하는데 대장에는 똥이 들어있죠. 여러분 매일 똥 넣잖아요. 근데 여러분 똥구멍이 똥 때문에 새빨갛게 썩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거울로 한번 보세요. 똥구멍 빨간 사람 거의 없어요. 대장 내시경 할 때 대장을 봐도 반짝반짝 빛나고 똥 때문에 덧난 사람이 없다고. 그게 덧났다는 사람은 이상한 병을 걸린 사람입니다. 뭐 궤양성 대장염이나 이런 사람들. 왜 그렇게 매일 똥을 갖고 있는 대장이 깨끗하고 건강할까요? 대장에 있는 세포가 이틀이면 2배가 됩니다. 3, 4일이면 껍질이 다 벗겨질 정도로 새로운 세포가 보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똥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루에 500억 개 이상. 그러면 세포 하나당 2m나 되는 유전자가 들었는데 하루에 합성되는 유전자 길이를 변화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달나라까지 130번 왕복합니다. 엄청난 유전자가 합성이 되는데 그런데 이런 걸 누가 조절합니까? 이게 유전자가 다 하는 겁니다. 하루에 5, 600억 개 세포를 만들고 없애고 또 세포가 자라는 속도를 조절하고 이 코 크기를 얼마나 할까 눈이 얼마나 째졌나 이런 거 다 유전자가 하는데 이 유전자가 고유한 유전자 자기 부호를 그대로 갖고 있을 때 이 세포가 내 몸의 조절을 받지만 유전자의 부호가 바뀌어버리면 어떤 물질에 의해서 이 유전자의 부호가 바뀌면 예를 들면은 기어가 이응하면 강이라는 아미노산이 되는데 여기 미음이 되면 감 받침이 빠지면 가버려 이 자식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받침 하나가 빠져도 감이 되고 완전히 바뀝니다. 이래서 내 몸에서 조절이 안 되는 엉뚱한 미친 세포가 됩니다. 이 부호가 바뀌어버리면. 우리 때는 그렇게 안 가르쳤지만 요새 책에는 Cancer is genetic disease, 즉 암은 유전자의 질환이다 이렇게 돼. 암은 유전자가 바뀌어서 생기는 병이다. 유전자가 고장나는 거죠. 유전자의 고장은 왕창 고장 나는 게 아니라 부호에 하나만 바뀌어도 이 세포가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는 엉터리 아주 골치 아픈 세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전 부호를 바꾸는 물질을 발암물질 그러고 이 발암물질이 검출되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발암물질이란 냄새나 맛이 있는 게 아니라 아무 냄새나 맛이 없어서 우리가 먹거나 마셨을 때 내 몸의 유전자의 부호를 바꿀 수 있는 물질을 발암물질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어디를 통해서 발암물질을 섭취할 것 같습니까? 쓰레기 소각장 난리치지만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 굴뚝에다 코대고 사는 거 아닙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막 난리치지만 우리가 자동차 머플러에다 코대고 운전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것들이 내 코에 들어올 때는 엄청 희석이 됩니다. 우리가 음식에 뭐가 들었네 떠지지만 담배 연기에는 62종류의 발암물질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들어도 난리치는데 62종류가 들었습니다. 제가 암센터 원장이 되면서 금연운동을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우리 암센터 원장이 우리 국민들이 암을 안 걸리게 하려니까 그럼 국민들이 무슨 원인으로 암에 걸리는가? 국민 암 걸리는 원인의 사망의 기여도를 보면은 거의 다 5% 이하입니다. 뭐 술, 뭐 유전, 직업성 질환 이런 거 다 5% 이하고 남아 있는 게 두 가지인데 감염
프랑스랑 미국은 5% 이하로 떨어지는데 우리는 아직도 20% 됩니다. 왜? 자궁암이 많고 간암이 많고, 간암은 간염 바이러스 때문에 오는데 이제 백신이 생겨가지고 간암은 이제 잡혀갑니다. 70%는 비형 간염을 통해서 오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또 자궁암도 이제 잡혀갑니다. 자궁암은 여기 여성들 계시지만 자궁암은 여성 스스로 걸리는 게 아니라 남자 고추가 옮겨주는 바이러스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따져서 여러분 남편의 고추가 여러분만 상대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안 걸리는 거죠. 또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하여튼 둘 중에 하나인가 어딘가 마실을 다녀와서 이제 자궁암 걸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안 다녀왔으면 남편 잡지 마시고, 어쨌든 이 자궁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전체 그 인유도정 바이러스라서 입술이 부르트는 때 생기는 바이러스에 사촌되는 겁니다. 한 200종 중에 자궁암이 일으키는 40종인데 그 중에 16형, 18형이 70%를 차지하는데, 이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자궁암이 줍니다. 첫째, 옛날 같지 않고 남자 고추가 여행을 자유롭게 못하죠. 또 고추 여행 금지법이라는 게 또 생겼잖아요. 그죠? 게다가 또 이제는 그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까지 개발이 돼가지고 그 백신 접종을 하면 70%가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제 처녀 직원이 계시다면은 아직 남자 안아본 적 없다 그러면 맞는 게 좋습니다. 몇십만 원 들어서 좀 경제적인 부담은 되지만 앞으로는 이게 이제 특허 기간이 끝나고 우리나라 국산이 나오면 아마도 국민들에게 접종이 될 겁니다. 근데 아직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 접종을 맞으면 70%가 예방이 됩니다. 어쨌든 바이러스도 이제 잡혀갑니다. 마지막 남은 것이 담배입니다. 미국, 프랑스, 우리 할 것이 남자 암의 30%가 담배 때문에 오기 때문에 이 담배를 공부하고 보니까 담배에 들어있는 발암물질과 독극물을 보면 담배는 청산가스, 비소등 각종 독극물이 들어있습니다. 한마디로 담배는 독극물 마약입니다. 제가 2000년에 국립암센터 원장이 되고 심포지움을 하면서 그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거는 완전히 국가가 사기치고 있는 거구나. 이게 국가가 리더가 없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또 저는 처음에 심포지움 할 때 담배 소비자들 함께 또 담배 농가 다 같이 하거든요.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제가 정리해서 쭉 했더니, 그렇게 나쁘면 만들어 팔질 말지 왜 만들어 팔아놓고 못 피게 하냐.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 말이 맞다 하면서 그때부터 담배 제조 매매 금지를 외치고 다닌 겁니다. 어쨌든 남자는 고안에서 정자를 만듭니다. 우리 그 선생님은 하루에 정자 몇 마리 만드세요? 네. 많이 만들 것 같은데. 예? 예? 잘. 고안 하나에서 1억 마리씩 만들어서 하루에 2억 마리 만듭니다. 왜 이렇게 많이 만들까요? 남자가 최소한 1억 마리를 쏴줘야 임신이 됩니다. 근데 신혼여행 가서 최소한 2번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2억 마리를 만드는 겁니다, 하루에. 2억 마리를 만드는데 그 정액이 하루에 한 0.4cc쯤 만들어져요. 이 정자가 자라는데 한 70며칠 걸립니다. 여러분의 동생이나 아들이 담배를 피운다. 신혼여행 갈 때 절대 담배 물고 가서 애기 만들지 말게 하십시오. 왜? 담배를 피면서 정자를 만들면 그 정자의 유전자에 에러가 생길 수 있고, 이 에러가 있는 정자가 애를 만들면 되게 낙태가 되지만 그게 버티고 애기로 나오면 모양이 이상하면 기형하고, 모양은 이쁘고 잘났는데 커가면서 골치 아픈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 물고 신혼여행 가지 마라. 이제 여자는 저는 한 달에 하나씩 난자를 만드는 줄 알았어요. 여성들이 평생 한 500번 생리하거든요. 그러면 난자가 한 500개쯤 필요하다 치면 한 달에 하나씩 만들어 생리할 때 2주 전에 배란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여성은 자기 난자를 자기가 못 만들고 자기가 태어날 때 엄마가 준 난자를 씁니다. 그러면 엄마가 몇 개쯤 줬을 것 같아요? 물으면 어떤 사람은 600개, 700개 그러는데 명태나 대구 알 보세요. 엄청 많이 들었죠. 여성의 난자도 알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한쪽에 100만 개씩 200만 개의 난자를 엄마가 넣어서 딸을 낳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여러분들 여성들 처녀가 근무하는 직업 직장 환경에서 절대 남자들이 담배 피는 걸 허락하면 안 됩니다. 왜? 여성의 뱃속에는 아기 씨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술집이나 음식점이나 어디서든 남자들이 담배 피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 종업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같은 데서, 펍하우스 같은 데서 담배 못 피게 하는 것이 그 고객을 위한 게 아니라 종업원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청장님과 함께 서초구의 행정 피실 때 음식점, 식당, 아니 술집 이런데 그 흡연 이런 거는 그런 종업원의 인권 차원에서도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포의 유전자가 바뀌어서 이 세포가 떨어져 나가는 속도만큼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세포가 빨리 자라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이 세포가 하나의 자기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걸 혹이라고 그러고, 이 혹에 있는 세포들이 이 자리에서만 자라면 양성혹이고, 이게 만약에 미친놈이 돼서 더
미쳐가지고 이게 막 돌아다닐 때 이걸 암이라고 합니다. 즉 그 자리에서만 세포가 번식하는 건 양성혹이고 요놈들이 막 돌아다닐 때 이걸 암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고정된 자리가 있죠. 뼈세포는 뼈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암세포가 움직이는 세포는 백혈구입니다. 백혈구는 균이 어디로 들어올지 모르니까 운동성을 줬습니다. 그렇지만 암세포가 되는 순간 백혈구와 같이 운동성이 있어가지고 대장암이 간 폐로 가고 유방암이 뼈로 가고 폐로 가고 해서 사람을 죽게 합니다. 한 1cm만 되면 혹은 작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10억 개의 세포가 모여있고 진단되는 순간 이미 눈에 안 보이지만 멀리 세포들이 도망가서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그거는 CT, MRI, PET 아무 데도 안 나옵니다. 몇 년 걸려야 한 5mm, 1cm쯤 돼야 발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죽이려고 쓰는 게 항암제인데 항암제는 아직까지 암세포만 골라 죽인 항암제는 아직 개발된 게 없고 빨리 자라는 세포를 죽이는 특징을 이용했기 때문에 암세포가 빨리 자라면 암은 독한 반면에 약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게 백혈병이고 대부분의 암은 빨리 자란다는 건 자기가 속한 집단 내에서 빨리 자라 우리 몸 전체를 놓고 보면 예를 들어 유방암 자라는 속도가 내 몸에 있는 정상 골수 백혈구보다 느립니다. 폐암 독하지만 자라는 속도가 내 몸에 있는 백혈구보다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암제를 쓰면 백혈구가 먼저 죽는 겁니다. 백혈구가 먼저 죽으면 우리는 암으로 죽지 않고 내 몸에 있는 균 때문에 내가 폐혈증으로 죽기 때문에 백혈구 수를 세가면서 항암제를 쓰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런 백혈구 같은 건 덜 죽이고 암세포를 비교적 많이 죽이는 항암제를 그 암세포의 특징을 이용해가지고 표적 항암제 그러는데 그런 게 개발이 되면 다국적 기업들이 엄청 비싸게 팝니다. 연구 개발비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암은 주로 어디 생기느냐면은 이걸 이제 아까 세포가 합성되는 건데 넘어가고요. 암이 주로 어디 생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발암물질이 예를 들면 벽돌집에서 벽돌을 빼고 엉터리 벽돌 끼는 게 만약에 발암물질이라 한다면 이미 완성된 집에서 중간 벽돌 빼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벽돌집을 새로 지을 때 엉터리 벽돌 갖다 주면 모르고 쌓다 집이 무너지듯 발암물질이 작용하는 데가 세포의 유전자가 새로 합성될 때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암이 주로 어디 생기느냐 세포가 많이 떨어져 나가고 새로 합성되는 데 생깁니다. 그래서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파이프는 엄청 빠른 속도로 세포가 합성이 되고 보충이 되고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거기 식도암, 위암, 대장암에 걸리고 젖이 나오는데 유방암, 가래로 세포가 떨어지는데 폐암, 오줌이 나오는데 방광암, 또 소화액이 나오는데 전립선암, 또 담낭암 걸리셨다고 그랬잖아요. 담낭암, 그 담즙이 나오는데 거기도 계속 세포가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담낭암이 왜 걸리나? 거기에 담석이 생겼을 때 이 담석이 계속 자극을 줘가지고 담낭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췌장암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담배와 술이 문제인데 췌장암도 이제 췌장 그 소화액이 나오는 관 속에서 주로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암이 어디 생기는가, 왜 생기는가 이런 게 이해가 되셨으리라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감염, 딴 나라는 이제 감염이 5% 이하로 떨어지고 우리도 이제 앞으로 떨어질 겁니다. 한 20, 30년 지나면 5% 이하로. 이 담배가 미국이나 프랑스나 우리는 할 것 없이 30%로 남아 있는데 이 담배는 왜 떨어지지 않을까요? 바로 담배 회사가 엄청난 돈을 가지고 금연 정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동기가 윤영주라고 노래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걔는 젊어 보이지만 저랑 동기입니다. 뭐 정운찬 총리도 동기고요. 그 다음에 한중수, 김중수 저 하는 총재도 동기인데 윤영주랑 같이 입법청원하기로 했는데 며칠 있다 전화해서 야 제가 하나 좀 빼줘. 왜? 내가 헤비타트의 홍보이사인데 헤비타트 홍보이사가 그 후원금을 받으러 다니는데요. 근데 헤비타트 집짓기 운동본부 있죠. 카터가 망치질하는 거 사진 나오잖아요. 그 헤비타트의 돈은 다 KTNG 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권철현 의원의 소아백혈병 후원의 돈도 다 KTNG 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사회 곳곳에 그 돈이 흘러가지 않는 데가 없고 신문 기자들을 관리하고 언론사를 장악하고 있어요. 왜? 광고비 때문에. 이 사회가 합법적인 마약 장사 시켜놓고 돈을 뜯어먹는 겁니다. 정부도 뜯어먹고 있어요. 6, 7조를. 여러분 조직폭력배가 사람 하나만 죽여도 잡아가죠. 그죠? 잡아다가 감옥소에 넣고 10년, 15년. 우리 국민을 담배가 얼마나 죽이는지 아세요? 자그마치 5만 명을 죽입니다. 하루에 137명이 죽어요, 담배 때문에. 세계적으로 500만 명이 죽습니다. 500만 명 이상이.
우리나라 인구는 세계 인구의 0.7%인데 암이나 흡연이나 대략 세계 통계 1%입니다. 세계적으로 100명의 암 환자가 생기면 우리나라에서 1명이 발생하고 세계에서 100명이 암으로 죽으면 우리나라에서 1명이 암으로 죽습니다. 세계적으로 13억 명이 담배 필 때 우리 국민 1,300만 명이 흡연을 했어요. 1%입니다. 세계적으로 현재 500만 명 이상이 암으로 죽고요. 우리나라에서 5만 명 이상이 암으로 죽습니다. 6.25 전쟁 때 3년 1개월 동안에 국군이 전사한 공식 집계는 전사 편찬 자료에 보면 13만 7,899명이 죽었다고 돼 있어요. 하루에 122명입니다. 담배 때문에 하루에 137명이 죽습니다. 누가 책임지고 있나요 지금? 전부 오리발레 밀어요. 자기 책임 없다고. 우리 암은 70%가 예방된다. 쉽게. 그게 책에 써 있는 얘기입니다. 전체 암의 3분의 1은 담배 안 피우고 백신 접종하면 아예 원천적으로 안 생기고 나머지 3분의 1은 일찍 발견되면 완치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2차 예방이라고 그러지만 이제는 떡잎을 잘라내서 진짜로 암이 되는 걸 차단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통계를 놓고 보면 전체 암의 30%는 담배 안 피면 아예 안 생기고 간암으로 17%가 돌아가시는데 이게 70%는 비형간염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비형간염 백신 접종을 하거나 바이러스 항체가 생겼다 그러면 12%가 원체적으로 안 생기는 거죠. 그래 우리 여러분들 평생 담배 한 번도 안 폈고 비형간염 바이러스 항체가 생겨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암 사망 통계에 이미 42%는 예방을 하신 겁니다. 나머지 4가지 하면 조긴다면 19, 조긴다면 95%가 완치가 돼서 28%가 예방이 되는데 합하면 70%인데 이제는 암을 일찍 발견하는 게 아니라 떡잎을 잘라내서 원초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요. 동영상으로 보면 위에 수면 내시경으로 위벽을 두툼하게 빵꾸 안 나게 점막에다 주사를 놔서 두툼하게 한 후에 위암이 되려는 부위가 여기 있는데 요거를 점막을 뜨듯 점막을 이렇게 도려내는 겁니다. 사시미 뜨듯.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내시경 볼 때 위암이 없나요? 묻지 말고 위암이 되려는 부위가 없나요? 물으셔가지고 위암이 되려는 부위가 있으면 이렇게 사시미 뜯어 떠냅니다. 이렇게 하면 요 점막은 바로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제약회사 회장님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위암 전에 차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재발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는 이것은 젖꼭지가 아니고 대장 속에 있는 폴립입니다. 모가지가 기릅니다. 짧은 놈도 있고 딱 달라붙는 놈도 있는데 이런 것이 5년에서 10년이 땀되기 때문에 40살이 넘었다. 우리 여러분들 40살이 넘었는데 아직 대장 내시경 안 하셨다. 반드시 하십시오. 지금 이 중에 몇 사람은 대장암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일찍 이렇게 내시경으로 떼내면 대장암도 수술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를 치료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여성의 생식기를 산부인과 진찰대에서 벌리고 국소 마취한 후에 아기를 안 낳은 여자는 이렇게 자궁입과 동그랗게 애를 낳으면 이술과 찢어집니다. 이 자궁암이 되려는 부위이기 때문에 원추 생검, 자궁 경부를 얇게 벗겨주는 겁니다. 이러면 자궁암이 되기 전에 차단이 되고 자궁은 남아있기 때문에 아기 낳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궁암을 예방하는 겁니다. 이제 백신 접종도 하지만 또 백신 접종 아직 안 했는데 자궁암 바이러스를 복용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그런 경우에 이것이 이제 대개 저절로 없어지지만 재수가 없게 반복적으로 감염이 되거나 오래 지속됐을 때 자궁암이 될 수 있는데 이제 보고 자궁암이 되려는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원추 생검을 해주는 겁니다. 유방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방암 되기 전에 그 몽오리가 연기암 때 암 되기 전 단계에서 몽오리를 제거하면 유방암이 예방이 되고 절대 재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은 70% 예방 가능하다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아주 심플하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책에 있는 대로 늘 70% 예방이 가능합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예방이 안 된 30%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우리 현대의학으로 노력하면 반은 고칩니다. 그럼 70에다 15를 더하면 85가 되고 85는 바로 10중 8구입니다. 생명현상에서 10중 8구면 다 된 겁니다. 생명현상에서는 100%란 없고 100%라고 떠드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되게 약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암 정복이 언제 되냐 묻는데 암 정복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지키면 이미 우리한테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15년 지나면 담배 판매 금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백신 접종과 검진을 해서 떡잎을 잘라내고 70%는 기본적으로 예방을 하고 나머지 반을 고치는 시절이 올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담배 추방하고 간 관리하고 그러면 떡잎을 잘라내기 위해서 국가암 검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원장 때 여러 학회와 함께 해서 정부가 지금 이 프로토콜에 따라서 우리 국민을 예를 들면은 이때가 몇 년 동안 한 2년 전만 해도 1,570만 명을 국가 암검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24%가 수검을 했지만 이것이 결국 40, 50, 60, 70 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서 우리 국민들이 암이 진행되기 전에
떡잎을 잘라내거나 초기에 간단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암검진 사업입니다. 위암은 40세 이상 2년마다 사진 찍거나 내시경, 간암은 다 할 필요가 없고 간암 걸릴 대상만 하면 됩니다. 누가 간암 걸릴 대상이냐면은 간염 바이러스를 복용하고 있거나 간 경화증 있는 사람만 걸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6개월마다 초음파 피검사를 하면 됩니다. 나머지가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장암은 개인적으로 할 때는 내시경이지만 집단으로 할 때는 대변 검사 이상 확인된 검증된 방법이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제가 대장암 전문이라 비싼 방법 여러 가지를 대변 검사랑 비교해봐도 우수한 게 아직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할 때는 내시경이지만 국가검진에서는 대변 검사입니다. 대변을 통해서 피성분이 보이면, 왜냐하면 혹이 크면 폴립서부터 크기 시작하고 출혈이 되기 때문에 출혈됐다는 증거가 있을 때 내시경이나 사진을 이것도 국가 돈으로 해줍니다. 보험료 부과금이 50%를 넘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건소에서 대장암 검사에게 변을 좀 내라. 아니 어차피 버릴 똥 그거 뭘 그걸 꼽을 치고 안 줘요. 그냥 이렇게 찍어서 주면은 보건소에서 다 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똥 내자 운동입니다. 똥 내자. 이분들이 한 달 동안에 한 사람 중에 3명이 국가검진으로 똥검사에서 대장암이 발견돼가지고 저한테 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가 1년에 한 300명 수술하는데 한 달에 보통 한 25명 한다 치면 이게 3명이니까 10%가 넘는 거죠. 일찍 발견돼서 엔제로 임파절에 안 갔기 때문에 배에 구멍 뚫어서 복강경으로 상처도 없죠. 그 다음에 이분들은 제가 시민 강의 때 쓸 겁니다 하고 양해구하고 찍은 거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는 전혀 아니고요. 또 이분은 대전도청에 가서 충남도청 가서 접니다 하고 쫓아나오시더라고요. 대전에 사시더라고요. 이분은. 그 다음에 유방암은 30세부터 자가 40세부터 2년마다 사진 찍고 진찰, 자궁암은 30세가 넘으면 2년에 한 번씩 자궁 세포 검사를 하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 보세요. 30세가 넘었어도 남자 고추 본 적 없으면 안 해도 되죠. 그렇다고 나라 포스터에다가 30세 이상 남자 관계가 있는 여성 또 이렇게 써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 관계라는 건 생략이 됐기 때문에 진짜 남자 싫어서 안 안아봤으면 자궁암 검사 안 해도 돼요. 30살 넘도록 안 안아보기는 참 쉽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서 30년 되는 암을 5세 하나 고쳤고 20년이 지나서 4세 하나, 20년이 3세 하나, 20년이 지나 2세 하나, 20년이 지나면 1분의 1. 이러면 이제 야 10여 년만 버티면 안 걸려서 살겠구나. 근데 10여 년 후에 꿈에 신약이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말씀드린 상식을 지키는 사회가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서초구민 전체가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과 함께 이런 캠페인을 해서 그런 운동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금연 운동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 당시에 남자 흡연율이 67.6%였습니다. 그래서 전 경내 금연 모든 직원 끊어라. 2년 반 만에 전 직원이 담배를 끊었고요. 이미 90여 년 전에 에디슨은 자기가 친한 포드 자동차 사장한테 보낸 편지에 담배가 이렇게 나빠서 나는 담배 피는 사람 채용 안 한다. I employ no person who smokes cigarette. 나는 담배 피우면 채용 안 한다. 벌써 이런 겁니다. 저는 그보다 90몇 년 뒤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심포지움을 하면서 보니까 담배, 니코틴은 대마초보다 중독성이 더 강한 마약. 아니 대마초 피는 사람을 잡아가면서 담배를 허락한 거는요, 이거 완전 인류 코미디입니다. 하하하 하고 웃어야 될 코미디입니다. 왜? 대마초는 훨씬 덜 중독성이 덜하고 대마초에는 독극물이 훨씬 덜 들었어요. 그때 중앙지검에 가서 강의 때 명동성 지검장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대마초 사범 취재하면서 나는 담배 딜이 폈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지는 더 독한 마약 피면서 순한 마약 피네 잡아다가 감옥소에 넣으려고 말이죠. 그것도 웃기는, 지금 우리가 코미디 사회입니다. 코미디 사회. 담배 연기 속의 성분을 보면 나프타린이 들었어요. 우리가 촌벌레도 아닌데 나프타린 먹고 DDT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벼룩이나 먹을 거지 왜 우리가 먹어요? 페놀이 얼마나 들었냐. 담배 한 개 필 때 들이마시는 페놀을 먹으려면 1991년에 두산그룹이 잘못해서 낙동강에 151톤 흘러들어간 그물을 1000cc짜리 정정병으로 10병을 퍼먹어야 담배 한 개 비필 때 마시는 페놀입니다. 그것도 코미디죠. 막 두산그룹 불매운동하고 난리 쳤거든요.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청산가스, 이게 가스챔버 인터넷 쭉 보세요. 이 사진이 있던데 미국의 사형실입니다. 여기다 의자에다 붙들어 매놓고 청산가스 불을 사형시켰는데 이 사형가스가 얼마나 들었냐. 이것도 그냥 문헌에는 ppm으로 나와요. ppm. 저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생화학 주임교수께서 계산이, 야 그거 그럼 얼마 먹으면 죽냐? 그래 내가 설명하기 쉽지 그랬더니 담배를 30갑 필 때 나오는 연기 속에 딴 거 다 패고 청산가스만 모아서 70kg 나가는 사람을 한테 한 번에 먹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지사량. 근데 우리가 30갑을 입에 물고 있지는 않지만 하루에 3갑 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열흘간 핀 거는 죽을 만큼 청산가스 마신 겁니다. 그럼 거꾸로 야 인마 누가 3갑을 한꺼번에 피냐? 괜찮아 그럴 수 있나요? 그러면 제가 만든 생수, 내가 생수 공장을 하는데 그 생수에 청산가스가 지금 녹았는데 30병을 한꺼번에 먹으면 죽는다 그럴 때 너 30병 한꺼번에 먹을 수 있어? 정말 뭐 그거 갖고 그러냐? 그럼 생수 내가 팔 수 있나요? 당장 구속감이죠.
지금 국가가 웃기는 코미디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 62종 중에 15종류는 A급입니다. 사람한테 암을 일으키는 증명된 발암물질이고 이 A급 발암물질이 15종류나 들었는데 하나만 들어도 난리 나는 겁니다. 15종류를 들은 A급 발암물질이 나오는 담배 사업법, 그래서 담배를 사업으로 인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법을 폐기하고 담배 관리법으로 바꿔야 됩니다. 담배는 마약입니다. 필로폰, 엑스터시, 니코틴 똑같이 같은 배장에서 도파민 농도를 높여서 정신병적 증세를 일으키고 마약은 인류에 접근할 때 여러분 마약을 아편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편은 고마운 의약품입니다. 암 환자한테 통증에 쓸 수 있는 가장 고마운 약이고 원가가 몇십 원밖에 안 하고 이름은 고상하게 MS 컨테이니 뭐니 영어로 멋있게 붙였지만 마약입니다. 암 환자한테 마약 쓸 땐 중독성도 안 생기고 습관성도 안 생깁니다. 무지하게 고마운 약입니다. 마취하기 전에도 마약 주사 놓고 회복할 때도 놓고 의사한테 마약이 없으면 의사 못할 정도로 중요한 약입니다. 담배야말로 시잘데없는 겁니다. 담배를 피워서 행복하다면 무상공급해야죠. 담배 피면 불행해집니다. 담배 피면 온몸이 망가집니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이렇게 하고 싶으세요? 암 사망의 30%가 담배고 사망 원인 두 번째 뇌혈관 질환 사망의 15%가 담배고 심장혈관 질환 사망의 20%가 담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매일경제 보세요. 제가 국립암 중앙의료원 원장으로서 어제 국민 5대 사망 원인과 흡연글의 심포지움을 했어요. 거기에서 자살 당뇨까지 나와서 자살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뇨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앙의료원장으로 가서 암센터 원장 때는 저를 금연 전도사 그러는데 암과 담배 이제 국민이 다 압니다. 자살과 담배가 관련이 있다는 거를 모르고 저도 사실은 정확하게 몰랐어요. 어제 심포지움을 통해서 보니까 완전히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 5대 사망 원인을 낮추기 위해서는 빨리 담배 처방해야 된다고 더 강력한 운동을 할 거고 9월 14일에는 또 하나 심포지움이 지금 준비되는데 그건 뭐냐 신체 활동과 국민 5대 사망 질환 예방입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여러분들 함께 건강해지는 것은 담배 절대 피지 말고 남의 연기 맡지도 말고 몸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대장암을 예방하는 검증된 제일 확실한 1번이 신체 활동입니다. 몸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 몸으로 움직이는 거는 국가 예산이 필요 없고 오히려 노인네들한테 어떠한 약이나 뭐보다도 걷게 하고 우리 우면서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는 얼마나 좋습니까? 또 이 올레길 같은데 이제 우리가 매월 첫째 토요일 날 우리 서초 구민들 이제 걷게 돼 그 참 좋은데 한번 청장님께서 낮에 우리 서초구에 뭐 70세 이상 노인네들 걷기 대회를 좀 낮에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그분들의 그 건강 상태를 높이고 또 노인네들 자살이 많은데 자꾸 걷기 하면 자살 안 합니다. 예? 굉장히 건강에 좋은 겁니다. 담배 1%라고 그랬죠. 사망자가 우리나라에서 5만입니다. 프랑스가 6천만 국민의 6만이 죽고 한국이 5천만에 5만이 죽습니다. 0.1%가 매년 죽습니다. 담배 때문에 5만이 죽으면 우리 국민이 1년에 한 25만 명 죽기 때문에 초상집 5개당 하나는 담배 때문에 초상나는 집입니다. 영안실 5개 돌면 하나는 담배 때문에 영안실에 간 겁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8배가 넘는 사람들이 지금 담배 때문에 죽고 6.25 전쟁 전사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담배 때문에 죽습니다. 그 다음에 히로시마 나가사키 두 군데에서 9만 8천이 죽었어요. 하나가 저자판 원자탄 김정일이 갖고 협박하는 하나 터지면 5만이 즉사입니다. 지금 김정일이가 매년 남한에다가 원자탄 하나씩 까는 거나 같아요. 지금 죽는 건 25년 30년 전에 핀 사람이 죽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담배 없애자 10년 후부터 판매 금지하자는 거는 30년 35년 후부터 안 죽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앞으로 한 30년은 매년 김정일이가 서울에다가 원자탄 하나 까는 겁니다. 매년. 재앙이죠, 재앙. 이 나쁜 계집애가 칼길 폭파시켜서 115명이 죽었는데 이런 사건이 지금 맨날 나는 겁니다. 지하철 참사가 이틀에 한 번, 삼풍 참사가 우리 여기 서초 아주 끔찍하죠. 저도 거기 맨날 갔었어요. 이게 나흘에 한 번 나는 겁니다. 천안함 사건이 하루에 3건 나는 겁니다. 이런 사건은 역사상 한 번 나고 말지만 담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은 오늘도 나고 내일도 나고 저는 담배 때문에 죽는 130몇 명을 서울시청 광장에 매일 연구차를 모아서 기도하면 1년 내에 담배 판매 금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국이 흩어져서 영안실로 가니까 국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뭐 담하면 신정독감 가고 이것도 코미디입니다. 100몇 명 죽는 거 가지고 난리 치고 모든 사람 찌르고 아프게 하고
담배 때문에 하루에 100몇 명 죽는 건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잘난 남자 담배 피다 다 죽었어요. 남자만 죽는 게 아니에요. 요염한 여자도 이게 난 말인 못 넣는 줄 알았더니 베티 그레블이랑 뭐 이상한 여자더라고요. 영국의 마가렛 공주도 죽고 슈퍼맨의 뭐 따나리브도 죽고 이 치마 번쩍들은 이 여자도 담배 피다 죽었어요. 담배 피는 학생들을 보면 자동차 머플러에다 호스 꼽아서 입에 물고 가는 애 같이 보이고 쓰레기 소각장 굴뚝으로 틀어막고 있는 애 같이 보여요. 왜? 액기스를 쪽쪽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희석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구공타를 허파에다 넣고 피는 것 같아요. 왜? 담배 연기는 일산화탄소가 들어서. 저도 경기고등학교 다닐 때 연탄가스 중독으로 몇 번 하숙하다 죽을 뻔했어요. 왜 죽죠? 연탄가스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게 헤모글로빈에 붙으면 산소보다 210배 강하게 붙기 때문에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을 못하고 심장은 뛰어도 산소가 없어서 죽습니다. 담배 피는 사람은 산소가 부족해서. 산소가 들어가요. 우리가 왜 살죠? 밥을 먹은 걸 조그맣게 난도질 해가지고 세포에다 보내놓고 세포 속에서 불 질러서 그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시체는 불을 못 질러서 차갑고 우리는 지금 계속 불이 나는 겁니다. 불꽃이 안 보일 뿐이지. 불을 질릴 때 산소가 없으면 촛불이 꺼지듯 우리 몸에서도 불이 안 납니다. 이 산소가 필요한데 담배를 피면 일산화탄소가 헤모글로빈에 붙어가지고 산소 운반이 안 되니 심장이 더 뛰어도 심장이 부담을 줘도 오후 되면 나른하고 졸리고 마라톤도 못하고 등산할 때 처지는 겁니다. 하루 한 커피 밀려는 한 커플령에 타라 시커먼 타르 허파 축적이 돼서 완전히 허파가 시커먼 시궁창같이 되고요. 12분씩 한 개비가 평균 13, 14년 일찍 죽고 담배를 피면은 입술 피 색깔이 빨갛지를 못해서 입술을 보면 담배 안 필 때는 핑크빛인데 담배 핀 사람은 피가 푸르스름해가지고 입술을 보면 연탄 씹어먹은 거니 시커먼다. 얼굴도 시커먼데 골프 치고 농사일하고 산에 가서 많이 다녀서 검은 분은 윤기가 납니다. 담배 피워서 검은 분은 감자 삶아서 엉켜놓은 거 아니라 푸석푸석하게 검어요. 저는 화가 납니다. 담배 피는 사람한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담배 피는 분은 희생자입니다. 국가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도대체 지도자가 있나? 국가가 뭐 하는 건가 도대체? 국민을 5만을 죽이고 그게 세금인가? 그건 삥땅 해먹는 거지 그게 무슨 세금인가 하는 겁니다. 흡연은 의존성 정신질환 환자로 분류하게 돼 있어요. 10대부터 흡연하면 둘 중 하나가 담배 관련 질병으로 죽고요. 번지 점프 2번 할 때 줄 한 번 끊어지는 겁니다. 담배 안 핀 사람이 허파, 담배 핀 사람이 시커먼 이게 연탄이죠. 기관지 구멍을 막 이게 답답해. 이건 담배 안 핀 사람의 허파. 담배 핀 사람 허파는 완전히 악취가 나는 또라미. 입에서는 똥내가 나요. 얼마 전에 노동 변호사가 담배 끊었더니 마누라가 고맙다고 고백을 하더래요. 왜? 여러분 섹스할 때 아래만 움직이나요? 입도 뽀뽀할 거 아니에요? 뽀뽀할 때 입에서 똥내가 나는데 마누라가 여보 똥내나 그러면 고추 죽을까 봐 말도 못하고 참았다 이거예요. 인제는 내가 얘기하지만 당신 때문에 고문당하는 것 같았어. 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담배는 피면은 여자한테 부인한테 아주 못할 짓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성 폐, 여성 폐 80%가 담배, 내가 옆에서 한가 피는 것 같은 간접 보면 폐가 있고요. 담배 피는 사람 보면 케이트 솔직 입에다 대고 방아쇠 댕기는 것 같이 보여요. 계속 쏘면 죽어요. 동료가 있는데 담배 피는 행위는 목욕탕에다 오줌 똥 넣는 것보다 더 나빠요. 이 청산가스 비소를 마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도파이프도 오래되면 고비 끼는데 혈관도 나이가 들면서 고비 끼지만 담배를 피우면 젊은 나이에 혈관벽이 손상받다가 피떡이 앉다가 막히면 발끝 손끝이 썩어요. 이런 사람 버거병 무지하게 괴로워요. 발끝 손끝 잘라주면 또 자르고 또 자르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 혈관은 군데군데가 좁아지는데 특히 심장혈관 관상동맥이 잘 열려있어야 잘 뛰는데 여기가 이거 스텐트 넣어서 뛰는 겁니다. 이 스텐트 넣기 전에 보면 여기가 짤룩해서 피가 잘못 가니까 심장이 쩔룩거려요. 이런 심장 가지고 과격한 운동하다 심장마비로 죽어요. 과격한 운동이 뭐가 있죠? 10분 동안에 필요한 우리가 서초구 등산할 때 우면산 오를 때 10분 동안에 필요한 게 35칼로리인데 에어로빅은 45, 섹스는 90. 에어로빅도 이거 빨리 움직이는데 이게 2배 빨리 움직여야 당신 잘한다고 칭찬받는 거예요. 근데 자기 심장이 이런지도 모르고 잘하려고 막 움직이다가 하고 죽어요. 그래도 자기 부인 배후에서 순직하는 건 갸륵해기도 한데 출장 가서 술집 여자 배에서 죽으니까 산통 깨지고 네 아버지가 서 죽었다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KBS PD가 금연에 대해서 신년 특집 하겠다고 그래서 섹스에 대해서 하라고 그랬더니 아주 잘해서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사회를 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아니거든요. 저도 탁월하고 있다가 다 생각하고 있다가 이 약속을 하고 못 견디겠어요. 다시 제시를 내가 했어요. 하는데 그때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지 달게 들더라. 그냥 뜨라기를 걸려서 그리고 그래서 6개월 마무리했어요. 이 여사가 지금 행복해서 웃나요? 우라통이 젖어 씩씩거리는 겁니다. 지금 남편의 고추가 안 쓰니까. 이게 남자의 고추는 스펀지로 되어 있고요. 발기가 되려면
근데 동물 중에는 고추가 뼈로 돼 있는 동물도 있다고 그랬는데 뼈로 된 고추를 갖는 동물의 고추의 크기는 되게 조그맣대요.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인간의 고추는 발기됐을 때 이 부피가 체격 대비 가장 큰 동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좋아하는 거죠. 이 섹스를 하려면 순식간에 동맥을 통해서 피가 많이 와서 스펀지에 피가 고이면서 굵어지면 정맥이 눌리죠. 그래서 눌려서 피가 못 빠져나가니까 딱딱해지면서 이 밭으로 총해가지고 이 연장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담배 핀 사람 혈관이 좁아지고 막혀가지고 평소에도 이렇게 굵고 우람하지 못하고 번데기 마냥 죽어가 좁아가지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마누라가 세우려고 만지고 뭐하고 뭐 해도 안 쓰니까 나중에 욕을 하고 남편하고 싸우고 그러는 거죠. 한가위 피면 1년에 3%의 남성 기능이 떨어지는 20년을 피면 20년 거기서 60도가 내려오면 이게 휘어총이 되는 겁니다. 밭으로 총 못하고 맨날 휘어총 자세로 이 연장은 오줌 넣을 때밖에 못 쓰는 연장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30, 40대 남성의 발기부중 2배 는다고 그래요. 이게 우리가 뭡니까 인간이. 그래도 섹스가 있어야 결혼의 전제가 섹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남자 고추가 안 세면 섹스가 안 되죠. 요새 무슨 뭐 바야그라 있지만 그거는 천연이 아니고 그거는 인조는 천연만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거의 다 저 앞에 와서는 다 끊었다. 뭐 끊으면 막 전화도 오고 그래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어떤 친구들은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굵고 짧게 살겠다고 이거 완전 착각입니다. 지가 어떻게 굵게 살아요? 예? 자기는 담배 피면 가늘게 살 수밖에 없고 또 짧게 살겠다 그러는데 의학이 발달해서 절대 못 죽게 계속 살려놔요. 그러니까 가늘어가지고 맨날 마누라한테 야단 맞고 지질이 고생하고 오래 사니까 삶의 질이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 남자 암은 나중 얘기입니다. 우선 가정이 평화로우려면 고추가 서야 그래 밤에 안방이 평화로워야 출근할 때 밥이라도 더 먹고 출근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담배 피지 말라 이게. 암은 나중. 여자는 애기 씨를 생각하고 이건 우리들 책임입니다. 우리가 저 같은 사람도 몰라서 교육을 시킬 때 우리나라 여성들은 자기 애기한테 나쁘다 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하는 게 우리 여성들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여학생에게 네 뱃속 여기에 네 애기 씨가 들었다. 네가 뭐 먹고 뭐 마시냐에 따라서 네 애기가 울을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다. 그러면 절대 담배 안 폈을 겁니다. 이거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르고 교육을 잘 안 시키는 이렇게 정자가 움직여야 되는데 담배 피면 비실거려서 임신이 잘 안 되고요. 이게 보세요. 담배 피면 이 난자가 사람의 난자입니다. 옛날 메추리 간장 메추리 알이나 간장 계란같이 쪄드는 겁니다. 독극물에. 그 다음에 나팔관이 맥혀서 임신이 잘 안 되고요. 13년쯤만 돼도 애가 움직이는데 담배 임신한 거 알고 피는 산모가 3%, 모르고 피는 산모가 4%, 서울대 산부인과 조사해보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애 뇌로 가는 산소 농도가 낮아서 뇌가 발육이 안 돼 정신박약가 2배 높게 나와요. 애 뵀을 때 담배 펴가지고 정신박약가를 놔가지고 얘를 열심히 마라톤 가리키는 엄마가 훌륭한 게 아니에요. 마라톤 안 가리켜도 좋으니까 튼튼한 애 나는 게 훌륭한 엄마입니다. 그 다음에 담배를 피면 흡연 환자로 분류하게 돼 있고 이럴 때 담배 소비자가 이렇게 아까도 얘기한 대로 팔지 말지. 그래서 제가 제조만의 금지로 외쳤고 대통령께도 앞으로 10년에 15년 후에 담배 판매를 금지하십시오 했더니 나중에 대통령 끝나고 저 풍교동에 물어서 갔더니 IMF와 남북 문제에 매달리다 보니까 5년이 후딱 지나서 못했는데 당신 지금 하는 건 반드시 성공하라. 그러면서 같이 입법 청원을 해주셨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이때 이주일 씨가 폐암 걸렸다가 이수성 총리가 저한테 전화해서 살려달라고 결국은 폐암 걸리면 7개월 살지만 1년 몇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비참하게. 왜? 숨길이 막힐 때는 의사가 해줄 게 없어요. 아무리 콧줄에 산소를 넣어도 질식해서 죽을 때 이 눈뜨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때 장례위원장 이덕화였는데 3일간 담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장례 치고 집에 갔더니 마누라 오남매라는 연속골 보는데 여기서 담배 들고 나와가지고 딜이 폼 잡는. 제가 화가 나가지고 KBS, MBC, SBS 사장한테 40분 간격 돌면서 항의를 했어요. 이런 짓 좀 하지 마라. 어떻게 드라마에 저런 걸 내보내냐. 애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탤런트가 담배 피면 반드시 따라서 핀다. 이래가지고 했더니 KBS에서 자기네 간부들한테 강의 좀 해달라. 했더니 놀래가지고 선배님 그럴 줄 몰랐어요. 오늘 한번 그대로 녹화해주면 방송에 내보내고 드라마 없애보겠습니다 하고 선배님하고 전화했던 게 지금 김인규 본부장이 지금 KBS 김규 사장이 됐고 여기 이제 제가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 그 다음에 SBS 송동균 사장이 또 불러서 가서 했더니 거기서 또 뭐 해가지고 하여튼 SBS에서도 드라마에서 흡연 장면을 없애고 여기 이제 제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방송 3사 드라마의 흡연 장면을 제가 없앴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고했다고 받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 어려운 결정했다고 제가 주는 거예요. 감사패 이분들한테.
그다음에 감사패도 이 사람들 많이 받으니까 버리거든요. 안 주고. 그래서 못 버리게 하려고 수는 150돈에 금내돈짜리 120만 원짜리 줬는데 지금은 180만 원 가더라고. 근데 다 120만 원짜리 요거만 150만 원짜리 줬어요. 제일 먼저 했다고. 그다음에 신문사도 어린이날 위해서 9시 반인데요. 청장님 한 5분만 더 쓸까요? 예. 그 신문사도 어린이날 위해서 흡연사 싣지 마라. 그랬더니 보세요. 어린이날 일면 컬러로 사고로 또 어린이날을 맞아. 박재갑 원장의 권고를 받아들여. 박재갑 원장의 권고를 쫓아. 신문이 누가 시켜서 오늘부터 합니다. 이거 역사상 처음입니다. 12개 신문이 동아, 매일경제, 조선, 중앙 등 그다음 방송사 다 120만 원짜리죠. 요거만 150만 원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북한입니다. 최전방에 박재갑 대회가 소령이 돼서 수도병원에 있을 때 12.6, 12.11을 겪고 왜 남의 귀한 자식들한테 면세로 1,500원짜리를 150원에 주냐. 없애라. 제가 이준 장관께, 윤 장관께 해가지고 작년 1월 1일서부터 군에 면세담배 안 줍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육사 생도들 또 ROTC 생도들 4학년 졸업반을 전부 교육을 합니다. 전부 이렇게 육사, 해사, 공사, 3사 또 ROTC 2000 또 뭐 간호사관 군의관, 야전사령은 나중에 합참 거쳐 지금 국방장관 된 김태형. 그 다음에 작년에 4,000명이 해마다 ROTC가 나옵니다. 모든 소위되는 애들을 제가 다 교육을 합니다. 국방부와 복지부가 합의하에. 이건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습니다. 모든 장교들을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왜 이러겠어요. 제가 암센터 원장을 6년 한 사람으로서 이 국가가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건데 담배를 안 팔려면 일단 제가 원장 때 1,300만 명이 800만, 500만이 끊었거든요. 이 800만 명이 100만 이하, 50만 이하로 줄면 그때는 못 끊은 분을 등록받아가지고 그분들을 잘 도와드려가면서 시장에서 담배를 안 팔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남자는 다 군에 가기 때문에 군에서 담배를 못 피게 하려면 소대장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소대장들 교육을 미리 제가 시키는 겁니다. 올해 육사, 해사, 공사, 3사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넘어갈게요. 국방의학원을 지금 추진하는데 이걸 또 방해에 떠는 세력들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군에서 지금 의무가 개판입니다. 총 맞아도 해결을 못 합니다. 돈 있는 집 애들은 다 민간병원 갑니다. 돈 없는 집 애들만 개판에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윤 장관이 도와달래서 제가 추진하는데 또 방해 세력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잡아다가 다 북한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상희 장관도 적극 하는데 그 밑에 또 근데 누구랑은 안 하지만 뭐 재경부 출신의 차관들이 오면 여기 또 짠지 걸고 그래요. 여기 또 김태형 장관 하려는데 밑에서 또 하여튼 잘 될 겁니다. 앞으로. 경찰도 면세담배 없앴고요. 넘어갑시다. 담배값 150원, 500원을 숨은 장본인은 저고요. 그랬더니 노동자위원을 달려면 담배값 올리면 되냐 이런 기사를 보고 제가 양대 노총 위원장 들고 담배 추방운동 같이 저는 금연이 아니라 금연은 뭐지? 담배를 없애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한국노총 24개 다 요 불신임 받은 노조위원장 빼고 진짜 사인 안 한 건 하나인데요. 한국담배인상공사 노조위원장만 빼고 담배 판매 금지 다 사인했고 그 다음에 민노총은 단병호 위원장부터 새로 된 공무원 노조는 새로 됐다고 볼펜으로 쓰고 했고 사인 못 받은 데는 수배 중이거나 감옥수에 있어도 못 받고 청와대도 담배 못 피게 했고 여기는 노무현 대통령이 못 끊어서 요거 빼고 다 못 피게 했고 국회의사당 담배 못 피게 했고 강남구청장한테 설득해서 꽁쳐버리고 5만 원 벌금 물게 했고 그다음에 오 시장 해서 처음에는 시장이 잘 모르더니 요새 금연운동 열심히 하시고 저랑 가까운 사람들은 가까운 제 말 듣고 강력한 금연운동을 하고요. 전국을 돕니다. 이 박맹호 시장은 아까 SBS 제 강의 듣고 자기가 그날로 끊고 마라톤을 하고 태화강을 환경강으로 만들고 울산을 환경도시로 만드는 겁니다. 이건 방송에 엄청납니다. 전국을 돕니다. 이 국가기관, 민간기관, 지방자치를 이렇게 돌면서 해서 24%, 1년에 1% 이상 못 떨어뜨리는데 우리가 6년 동안 제가 24%를 떨어뜨린 겁니다. 158명이 함께 청원했고요. 이런 책을 만들어내고 넘어갑시다. 70% 찬성을 하고 금연 콜센터로 전화를 하면은 담배 끊을 때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요. 아무리 오래 폈어도 끊으면 이점이 있고 부탄이라는 나라는 공공장소 흡연을 이미 금지시켰고 유엔 본부 김하중 장관이랑 반장관을 설득해서 비준하게 했고요. 17개 나라 있을 때 내가 제조매매 함께 하자 했더니 두 나라 반대했지만 그 다음에 22개 나라가 제가 주제 발표해가지고 다 찬성해서 리옹 선언 제조매매 함께 노력하도록 했고 토파라는 국제공조조직을 제가 만들었고 아시아 암센터 원장 9나라 서울에 모아놓고 앙카라는 조직 만들고 암연구뿐 아니라 제조매매 함께 하기로 금지를 이거는 일본 총장 중국 총장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이런 책을 이제 영문판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담배에 대해서 원하면 제가 보내주고 있고요. 18대 새로 청원을 했고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치료 성적이 위암, 폐암, 대장암, 간암, 갑상선, 췌장암, 유방암 다 높아요.
전립선암만 좀 낮은데 이거는 미국이 남자들이 암에 걸렸다 그러면 셋 중 하나가 전립선암입니다. 미국은. 우리는 4%, 미국은 33%. 워낙 흔해서 좀 빨리 발견돼서 그렇지 병기별로는 차이가 없어요. 이게 전립선. 이게 여러분, 남성 여러분들 앞으로 전립선암을 조심해야 되는데 전립선이 도대체 뭐냐? 방광 밑에 밤토랄 만한 건데 이게 전립선 비대가 된 오줌기를 눌러서 오줌이 가늘게 나오죠. 요새는 이제 수술 안 하고 되게 약으로 해결하고요. 이 전립선이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여기서 이제 전립선 특이항원이라는 PSA가 나오는데 이건 전립선 암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전립선 조직에서 나오는 건데 크게 두 가지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뭐 수도 생활하느라고 섹스를 안 했다. 그랬더니 정액이 굳어서 평생 이제 사정을 못 한다. 이러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정액이 굳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전립선에서 만드는 물질이. 두 번째, 여성의 질은 분비물이 많아서 거기가 중성이면은 균들이 자라서 악취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산도를 유지합니다. 시큼한 산도를, 산성을. 균이 못 자라게. 그래서 남자가 사정을 해놓으면 정자가 활동을 못하죠. 산도가 세니까. 그래서 그걸 중화시키려면 남자의 정액은 알칼리성을 떼야 되는데 바로 전립선에서 그 알칼리성이 띄게 하는 물질을 만듭니다. 근데 이 물질이 정상적으로는 잘 분비가 돼서 정액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염증이 있거나 혹이 있거나 분비가 잘 안 될 때 혈중에 그 PSA 수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PSA 수치가 올랐다고 해서 전립선 암은 아니고 암을 의심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항문을 통해서 조직 검사해가지고 확인이 되면 일찍 발견되면 절대 수술하지 말고 로봇 수술보다도 방사선 치료나 양성제 치료 같은 걸 하면 후유증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 진 청장님 모시고 서초구가 정말 세계 1등 도시로 발전하길 바라고 여러분들 모두 가정에 암을 예방하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서초 구민 모두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무척 바쁘실 텐데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